안녕하십니까. IoT 원리와 활용 제6강 IoT 환경으로의 전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세상이 IoT로 변화하고 있고 또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떠한 사례들을 들 수 있는지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한 세 번에 나눠서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고 많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세 번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오늘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IT와 OT에 대한 얘기입니다. IT라고 얘기하는 것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여러분들 IT 많이 하시죠? 이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적인 어떤 전자적인 장치들을 이용을 해서 통신 네트워크에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IT,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를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IoT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오퍼레이셔널 테크놀로지, 즉 작동 기술 같은 것들을 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오른쪽 있는 그림을 보게 되면 뭐 공장 자동화 시스템이라든지 물류 관리 시스템이라든지 이러한 일반적인 실생활에 많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그러한 작동 기술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IT와 OT를 잘 융합을 해야지만 우리가 IoT 환경을 구축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자, IoT와 OT가 융합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정도를 꼭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프라가 좀 단순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너무 복잡한 인프라를 갖다가 융합을 시키려고 하면은 중간에 맞지 않는 표준이라든지 아니면 기술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게 되고 운영하거나 유지 보수하는 데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좀 빠르고 지능적인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OT 같은 경우에는 작동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지능적이거나 통신적인 부분들이 많이 결여되어 있고 IT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적이나 하드웨어적으로만 정기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작동 기술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접목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융합하기 위해서는 좀 더 빠르고 지능적인 환경을 함께 구축을 해야 되겠죠. 스마트하게. 그리고 종단 간 엔드 투 엔드의 어떤 보안적인 데이터 전송까지도 필요합니다. 위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건 지금 그 열차 관리 시스템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선로를 갖다 어떻게 관리를 해주고 배차 시간 간격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현재 붙이고 있는 뭐 열차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다른 열차로 또 바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전선화시키고 좀 더 많은 센서들과 액추에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융합을 시킨다면은 훨씬 더 예, 스마트하고 좀 심플하고 스마트하고 좀 더 시큐어드된 그러한 환경을 만들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자, 첫 번째로 이제 M2M 연결입니다. 머신 투 머신 연결을 했을 경우에 그죠? 그러니까 뭐 센서, 액추에이터, 컨트롤러 같은 것들을 갖다 포함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러한 것들이 연결이 됐을 때 그죠? 상호작용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상업 분야에서의 머신 투 머신, 기계와 기계의 연결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재고 측정을 갖다가 한다든지 주차 공간이나 아니면 적외선 동작 센서 같은 것들의 연결성을 부여를 해주고 온도 센서나 현관 감지기, 그다음 모바일 결제, 에너지 측정 센서 같은 것들 여러 가지 센서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에다가 연결성을 부여를 해주게 됐을 때 오른쪽에 나오는 임팩트 어떤 효과가 나오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주문 공정을 자동화시킬 수가 있죠. 그러니까 커스터머 즉 이걸 갖다가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이 어떠한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거의 그 분야에 맞춰서 제품을 갖다가 제공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장고에 대한 가식성. 이건 뭐냐면은 물류센터라든지 창고 같은 경우에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물품들의 개수를 파악한다든지 출입 대장 같은 것들을 갖다 관리를 해줄 때 굉장히 많이 편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상업 분야이기 때문에 스마트한 결제 시스템 같은 것들이 편해지겠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직접 입력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매장에 가서 결제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스마트 단말기를 가지고 가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예, 우리 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예를 들자면은 배달 음식 같은 것들을 시켰을 때 꼭 카드로 만약에 결제를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단말기를 가져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핸드폰에 연결한다든지 어, 독립적인 단말기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스마트 페이먼트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서 핸드폰에 있는 그죠? 그 특정한 어떤 앱들을 깔아가지고 카드랑 연계를 시켜서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최적화가 가능하겠죠. 저기 보이고 있는 냉장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매장이나 업장에 있는 어떤 냉장고에서 음식물 같은 것들을 보관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외부에 있는 온도에 맞춰가지고 내부 온도를 갖다가 냉장고 온도로 바꿔준다든지 아니면은 밖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낮밤이 바뀐다고 얘기를 해서 광도 센서를 가지고서는 그죠? 에너지 효율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도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상업 분야에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면 제조 분야, 매뉴팩처링에서 어떤 것들을 볼 수 있는지 기계와 기계끼리의 연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통합된 공장 네트워크에다가 연결성을 부여를 해주고 그 진동 센서나 아니면 HVAC 그죠? 응조 시스템이라든지 광학 센서에다가 또 연결성을 넣어주고 액추에이터 그다음에 센서 투 ERP라고 얘기하는 것은 ERP라고 얘기하는 것은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이라고 얘기를 해서 전사적인 자원 관리, 전자 결제 시스템이나 뭐 회사 내부에서의 어떤 일반적인 사무 업무 같은 것들에다가 전자적인 어떤 시스템들을 도입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줘. 이런 것들을 센서하고 연결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입출력 장치 같은 것들, 일반적인 것들, 그다음에 작업 통제 시스템 같은 것들, 제품 포장하는 패키징 시스템 같은 것들에다 연결성을 부여를 해준다. 라게 하게 되면은 효과를 보게 되면 뭐 송유관을 원격으로 제어할 수도 있고 굉장히 길잖아요.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머신 투 머신으로 연결을 해주면은 직접 관리자가 현장까지 가지 않아도 현재 상태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외부에 지금 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데 그쪽에서 너무 많은 재고가 쌓인다든지 아니면 판매량이 좀 급가된다고 얘기를 하면은 저 제품을 갖다 만들어지는 속도를 갖다 좀 줄여준다든지 납품하는 것들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생산을 갖다가 좀 유연하게 해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자, 이번에는 머신 투 머신끼리의 연결인데 공공 부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공공 부분, 그죠? 퍼블릭 섹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마트 빌딩 시스템, 스마트 조명, 스마트 결제, 지능형 대중교통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 그리드 시스템 같은 것들. 스마트 빌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아주 옛날, 그러니까 좀 한 7, 8년에서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도 엘리베이터는 있었죠. 근데 엘리베이터가 만약에 4개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 어떤 엘리베이터든지 간에 올라간다 내려간다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그 누른 곳에 있는 로컬 영역에 있는 엘리베이터는 무조건 내려옵니다. 근데 요즘 같은 스마트 빌딩 시스템은 어떻죠?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올라가는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내려오고 있는 엘리베이터가 누른 버튼 옆쪽에 있는 출입구 쪽으로 배정이 된다든지 그죠? 모든 엘리베이터가 다 내려올 필요는 없잖아요. 조명 시스템 같은 것들 밝기 조절한다든지 결제 시스템 같은 것들 대중교통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갖다 연결성을 부여를 해주게 되면 일단은 뭐 시민들이나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험이 향상이 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자산 활용이 굉장히 향상률이 높아질 겁니다. 또한 공공부문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국가 운영이다 보니까 새로운 수익 구조가 생긴다는 그런 장점이 있겠죠. 그리고 에너지를 갖다가 최적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집에 있는 요즘 같은 날씨가 더울 때는 이제 에어컨 같은 것들을 사용한다고 얘기를 하면은 또 뭐 에너지 누진세라든지 그런 것들이 붙을 수가 있으니까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집에서 예를 들어서 불을 갖다가 계속 켰고 키거나 끄는 걸 갖다가 수동으로 쓰는 것들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뭐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햇빛의 양에 따라서 조절해 가지고 라이트 시스템이 바뀐다든지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자동적으로 에너지 최적화 같은 것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서비스 공급자. 이건 좀 민간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일 겁니다. 그죠? 여기서 얘기하는 서비스는 인터넷 서비스를 갖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서비스입니다. 제품을 만들어서 팔고 있는 민간 부분에서의 어떤 사업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자동차 센서에다가 연결성을 부여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가전제품이나 아니면 RFID, 그 다음에 디지털 보드, 대시보드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재고 같은 시스템에다가 연결성을 부여를 해주고 사무시설이나
그죠? 트럭 같은 것들에다 연결을 해주게 되면은 원격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용한 전자상거래 같은 것들이 또 이용이 되죠. 스마트 냉장고 같은 경우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냉장고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물품들에 RFID 태그가 붙어 있어가지고 그 태그를 보고 하루에 평균 소비할 수 있는 양들이 뭐 우유는 몇 개, 계란은 몇 개, 채소는 뭐뭐뭐 어떤 종류로 늘 비축이 돼 있어야지 내가 집에서 요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센싱을 해가지고 예, 냉장고에 있는 대시보드에서 바로 주문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요즘에는 택배뿐만 아니라 배송 시스템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마트에서 그런 것들까지 연결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러한 배송 시스템이 현재 우리나라 이외에 다른 나라에서는 지금 실시하고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도입하고 있는 그런 초입 단계에 있고 시범 시스템 같은 것들이 많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능적인 진단 시스템,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수익 구조라든지 매출이나 아니면 얼마만큼 재고가 쌓였고 흑자나 적자 같은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그죠? 펼쳐볼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광고, 그죠? 여러 사람을 갖다가 이 맞춤형 광고라고 얘기하면 이전에 얘기했던 타겟 마케팅에서 좀 더 마이크로 마케팅으로 좀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다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머신 투 머신, 기계와 기계끼리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서비스 공급자의 입장,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처음부터 봤었을 때는 상업적인 입장이었죠. 그 다음에 제조 부분에서, 그 다음에 공공 부분에서, 그 다음에 서비스 공급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M2M이 그렇다면 M2P, 그죠? 연결 방식이 바뀌는 머신 투 피플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머신 투 피플은 무조건 뭐라 그랬죠? 그죠? 사람에게 데이터, 어떤 값들이 넘어오기 때문에 피드백이 오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의사결정이 위해서 아주 필수적인 요건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용자가 시스템의 정보를 전송을 하고 이러한 시스템 정보를 수신할 수 있음을 갖다 의미하는 것도 서로 기계와 사람끼리 통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M2P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됐을 때 상업 분야에서는 어떤 것들을 연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디지털 전광판 같은 것들, 그죠? 우리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 빌딩 위에 있는 그런 전광판 같은 것들, 쇼핑 카트, 그죠? 그 다음에 비디오, 그 다음에 와이파이, 배지라고 얘기를 하죠. 와이파이 배지라고 여기 기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이렇게 배지라는 거 있잖아요. 옷에다가.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몸에다 부착을 잠깐 임시적으로 하는 거죠. 그죠? 예를 들어서 마트에 들어갈 때 그 카트 안에다가 이제 부착을 한다든지 몸에다 부착을 한다든지 그죠? 그러니까는 뭐 카트에다가 배지를 갖다 넣어주게 되면은 카트가 어느 부분을 돌아다니고 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찾을 수도 있다는 얘기니까 판매 시점, 판매 어떤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연결해주고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있잖아요. 키오스크가 그 정보 단말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키오스크는 어디서 많이 볼 수 있냐면은 박물관이나 아니면 어떤 빌딩 같은 데 들어가게 되면은 1층에 데스크 옆에 보면은 뭐 어디로 가려고 하면은 어디를 가면 되고 이렇게 뭐 찾는 어떤 단말기들 있잖아요. 그죠? 아니면은 뭐 박물관 같은 데 있어서 예를 들어 선사시대 유적을 보고 싶다. 독립기념관에 가서 뭘 보고 싶다. 어떤 특정한 것들을 검색을 하고 어디에 위치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그런 단말기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 거에다 이제 연결성을 좀 더 많이 부여를 해주게 되면은 소비자의 구매 성향을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는 마이크로 마케팅이 가능해진다는 얘기겠고요. 컨텐츠가 개인화되기 때문에 사람들 각각에 다 맞춰가지고 네, 컨텐츠 제작을 해서 뿌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속적인 아주 다양한 판매 채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다. 그러면 삼성전자라고 얘기하는 제품을 갖다가 거기서 만들어진 제품을 갖다가 뭐 삼성의 디지털 플라자에서만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이마트 같은 데서도 팔고 용산 전자상가의 뭐 특정 뭐 판매 채널을 통해 가지고 또 판매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군데 다양하게 그죠? 납품할 수 있는 곳들이 생기게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최적화된 소매 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통 구조라든지 중간에 마진 같은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차지하게 되면은 사용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불편함을 안겨줄 수가 있고 비용이 증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제조 분야에서의 M2P를 보겠습니다. 제조 같은 경우에는 통제 시스템의 비디오 분석, 그죠? 비디오 분석을 통해 가지고 연결성을 부여를 해주고 운영 상황판, 뭐
1사분기에 뭐 얼마만큼의 뭐 예를 들어서 사고가 있었다든지 아니면 실적이 얼마큼 올라가고 있다든지 오늘 작업 공장 가동률은 얼마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연결성을 갖다 부여를 해준다는 얘기고 안전 표지판 같은 것들 군수 시스템 그 다음에 연쇄적인 어떤 생산과 공급 같은 것들 공장의 위치 분포도 각각의 공장 생산 라인이 어느 쪽에 분포되어 있는지 이런 현황 같은 것들 그 다음에 IT 자산 관리 같은 것들에다가 연결을 해주게 되면은 운영 분석이 굉장히 편해집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에 운영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이 그림은 대시보드예요. 대시보드를 누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도표 형식으로도 볼 수 있고 텍스트 방식으로도 볼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감시 카메라 같은 것들로 인해서 물리적인 보안성을 갖다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이 훨씬 편해진다는 얘기고요. 실시간 공급망으로 인해서 유통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디오 감시 시스템이나 공공 부문을 보겠습니다. 스마트 주차, 재난 대책, 그 다음에 뭐 환자 모니터링 시스템. 재난 대책 같은 경우는 많이 볼 수 있죠. 예.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에 폭염이 만약에 온다고 얘기를 하면 긴급 재난 문자라고 해가지고 갑자기 날라오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하는 겁니다. 임의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몇 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자동으로 메시지가 만들어지고 예. 광역적으로 시큐리티 뭐 메시지 같은 것들이 쭉 분포가 배포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더 확장되고 안전한 그 커뮤니티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기업의 수익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세무 규정을 준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스마트한 공공의 안전 유통망을 갖다가 구축을 할 수가 있겠죠. 세무 규정 같은 것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어디로 빠져나가는 돈들이 있을 수도 있고 신고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신고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도 문제고 당연히 문제는 없겠지만 신고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예, 이런 구조에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시스템을 갖다가 감시를 하게 되면은 뭐 얼마큼 팔렸고 얼마큼 또 수입이 됐었고 이거에 대해서 세는 얼마큼이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전사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줄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서비스 공급자 입장에서의 M2P를 보게 되면 지능적인 뭐 GPS 시스템 우리가 뭐 내비게이션 시스템 많이 보고 있잖아요. 주택 보안 장비 같은 것들, 가정에 있는 에너지 시스템, 그죠? 온도 조절장치라든지 태양광 시스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죠? 온수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겠고, 자동차 고객 알림 서비스 같은 것들. 뭐 하나 예를 들자면 요즘에 이제 지역마다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특정 시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자기 차량 번호하고 자기 주소하고 그 자기 이제 신원만 확인이 되면은 뭐 감시 카메라 같은 CCTV 같은 경우에서 이제 교통 카메라 같은 데서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그냥 걸리잖아요. 그죠? 단속기 만약에 하게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난 깜빡 잊고선 잠깐 차를 세워놨는데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감지를 CCTV로 감지를 해서 번호 판을 같은 것들을 문자 인식을 한 다음에 자동으로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죠. 귀하의 차량이 현재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차를 갖다가 이동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뭐 주변에 있는 공용 주차장은 어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예, 훨씬 더 좀 편리한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동 번역기 같은 것들 어딜 가든지 간에 요즘에는 참 웃겨요. 외국 사람 만났는데 뭐 기본적으로 영어나 일어 같은 것들을 잘 못한다고 하더라도 핸드폰 앱에 있는 자동 번역기에다가 연결성만 부여를 해줘가지고 우리가 거기다가 간단하게 써서 보여주기만 해도 충분히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후원업체 데이터 같은 것들. 자, 그러면 이것들로 인해서 이제 뭐 개인화된 교통 정보가 만들어지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지능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늘 가던 길을 가다가 내비게이션에서는 뭐 A라고 얘기하는 코스가 있는데 나는 늘 B라는 코스로 다니니까는 훨씬 더 짧은 것 같다. 그럼 그 데이터를 갖다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빅데이터로 마이닝을 한 다음에 예, 통계를 내 가지고 다른 형식으로 경로를 지정해 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좀 더 향상된 위치 파악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병원 처방 공급 같은 것들도 편해지죠. 그죠? 머신도 피플이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이런 것들 기다리지 않고 처방 같은 것들을 좀 더 리필을 갖다 편하게 해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안적인 에너지 관리 같은 것들, 그죠? 홈 컨트롤 시스템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P2P 연결은 어떤 게 있을까요?
P2P 연결은 신규나 뭐 기존 네트워크의 인프라, 장치, 응용 프로그램들을 갖다가 협업 솔루션을 갖다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상업 분야에서 이 P2P라고 얘기를 하면은 상점에서 사용하는 모바일 장치들,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태블릿 같은 것들, 아니면 가상 비디오 같은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소셜 미디어, 고객센터 같은 것들을 연결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주문형 어떤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수가 있죠. 이 온디맨드 시스템이라고 얘기하는 게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제품을 쓰다가 그 제품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1대인 상담원이 있죠. 그러면 내가 제품에 대해서 등록이 돼 있다고 얘기하면 그 제품에 대해서 빠르고 신속하게 서비스를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주문형 트레이닝이 가능합니다. 내가 사고자 하는 제품이 어떤 것들 옵션을 갖다 집어넣어서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다. 그럼 간단하게 PC라든지 랩탑이나 핸드헬드 디바이스를 이용할 수도 있죠. 그리고 협력적인 제품 개발도 가능할 겁니다. 제조 분야에서의 P2P 뭐가 있을까요? 화상회의 중요하죠. 그 다음에 R&D와 생산직 부서 같은 경우에도 커넥션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R&D는 뭐냐면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라고 얘기를 해서 연구 개발 부서를 얘기를 해요. 생산직 부서도 마찬가지고요. 엔지니어와 상품 전문가들, 그 다음에 고객센터와 기업 간의 전자상거래에 연결성을 부여를 해주게 되면 원격 연결을 통해서 전문가들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습득해 줄 수도 있고요. 작업 현장에서의 모바일 협업이 가능해집니다. 직접 가는 것보다는 화상회의를 쓸 수가 있죠. 제품 개발을 할 때도 그죠? 생산직 부서와 R&D 부서들이 서로 여러 가지 연결성을 부여를 받아서 좀 더 편리하게 회의를 통해서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겠죠. 공공 부분의 P2P를 한번 볼까요? 재택근무가 가능해집니다. 그죠? 굳이 회사에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도 충분하게 일을 갖다가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BYOD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이것도 하나의 그냥 용어인데 Bring Your Own Device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죠. 그죠? 보통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거에다 연결성을 좀 더 확장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셀프 트레이닝, 자가학습들을 얘기를 하죠. 그러면 고용인의 생산성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고 원거리 교육이 가능합니다. 회사마다 어떤 교육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분기마다 반기마다. 그럼 이런 교육들을 갖다가 굳이 교육장에 와가지고 여러 사람이 모여서 출석 부르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1인 1교육을 갖다가 온라인으로 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걸로 인해서 코스트가 확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비용 절감이 되겠죠. 그죠? 서비스 공급자 입장에서의 P2P를 보자고 얘기를 하면 뭐가 있을까요? 비디오 카메라나 아니면은 뭐 텔레비전이나 디지털 신호 아니면은 뭐 소셜 미디어, 고객센터 같은 것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여기에 연결성을 좀 부여를 해주자는 얘기죠. 그러면은 주문형 전문가의 조언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얘기를 들을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지식을 습득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요. 서비스적인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당연히 콜라보레이션 좋아지겠죠. 그리고 원격적인 협력 관계. 굳이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스마트폰으로 뭐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뭐 약간 좀 조깅을 즐기고 있는 사람인가 봐요. 그런데 내가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오늘 얼마만큼 뭐 진동 센서가 달려 있어서 얼마만큼 내가 걸었고 뛰었고 이걸로 인해서 얼마만큼의 뭐 혈당이 줄어들고 열량을 소비를 하고 칼로리 소비를 했는지 그러다가 갑자기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면은 음성 인식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람을 하고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또 다른 사람이랑 화상통화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런 많은 것들이 확장되게 우리한테 예, 다가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어떤 M2M과 M2P와 P2P의 상호작용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한 네 가지 분야에서 살펴봤어요. 상업적인 측면과 그 다음에 제조, 공정에서의 측면, 그 다음에 퍼블릭 섹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서비스 공급자의 입장에서 한번 상호작용을 살펴봤는데 이렇게 IoT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전환되고 있는 상태에서의 기술적인 요구 사항이 있어요. 어떤 것들인지 봅시다. 첫 번째로 표준화가 잘 돼야 돼요. 스탠다드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이 표준화된 기술이 서로 맞지가 않으면은 융합이나 협업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장비적인, 그죠? 장비를 잘 봐야 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장비를 쓰느냐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기죠. 기술적인 요구사항들이. 그 네트워크의 확장성이 얼마큼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네트워크를 갖다가 뭐 아주
뭐 A라고 얘기하는 규모까지 만들었는데 B나 C라고 얘기하는 업장까지 확장을 하려고 하면은 무조건 새로 만들어서 기존에 있던 걸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 있는 거에도 좀 더 확장되는 형식으로 얼마만큼 확장성, 유연하게 만들 수가 있는지. 그 다음에 시큐리티, 보안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면 네트워크를 관리해 줄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하겠죠. 그죠? 네트워크, 그러니까 네트워크 관리 같은 경우나 장비 같은 경우에는 IT하고 OT의 대표적인 거예요. 장비를 갖다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IT 관련되어 있는 디바이스를 설치를 하고 연결성을 부여를 해준다고 얘기를 하면 얘들이 작동될 수 있는 그 내부적인 프로세스에 해당하는 부분이 프로그래밍인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후에 다시 수업 시간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네트워크 프로세스 및 뭐 접근도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 요구사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잠재적인 제약사항이 있을 겁니다. 예산 중요하죠. 돈이 문제죠. 그죠? 내가 한정된 예산 안에서 최대한의 효과를 뽑아내야지 무리하게 투자를 하거나 그죠? 너무 무리하게 네트워크를 갖다 구성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시스템, 레거시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은 기존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기존 시스템이 너무 OT에 가깝게, 오퍼레이셔널 테크놀로지, 어떤 작동 기술에 너무 가깝게 다 수동적으로만 나와 있는 어떤 기계적인 공장에다가 연결성을 부여하려고 해주는데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지 않으면은 네트워크 시스템을 들여와서 IoT를 구축하는 게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제약사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다음 전문적인 기술 지식 당연합니다. 제일 웃기는 게 뭐냐면은 IT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OT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이해하지 못해요. 반면에 OT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은 IT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적인 기술 지식을 갖다가 습득을 하고 그렇다고 아주 자기들이 현재 종사하고 있는 분야에 있는 것처럼 뭐 내가 IT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데 OT를 완벽하게 다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약간 오해의 소지가 불러올 수도 있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전문적인 분야가 필요하면 지식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그 사람이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그죠? IT는 OT의 도움을 받고 OT는 IT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갖다가 융합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IT에 대한 기술 아니면 지식과 OT에 대한 기술과 지식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상세한 분야까지는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래야지 융합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를 한다고 얘기를 했을 때도 그래야지 IoT를 이해하고 네, 그쪽으로 전환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정책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뭐 정해져 있는 정책인데 그걸 갖다 반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하나의 좀 큰 예를 하나 들어드린다고 얘기를 하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구글이 공산국가나 사회주의 국가 쪽에 이제 지부를 갖다 만들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구글 같은 경우에는 오픈 소스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데이터나 모든 정보들은 다 서로 오픈되고 공유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회사입니다. 구글을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진 않아요.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중국 내부에 있는 인터넷 검색창에는 천안문 사태라든지 이런 좀 국가에서 약간 좀 반국가적인 어떤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컨텐츠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블럭을 당해요. 근데 구글은 그거에 대해서 맞추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 차이나가 만들어지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얘기를 해요. 정책이라는 게 중요하죠. 그건 뭐 한 나라의 일방적인 얘기는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전파 통신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가 넘어서면서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했을 때 폐수, 생활 폐수 같은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런 시스템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죠? 전파 통신 범위를 갖다 넘어서 가지고 너무 파워 시그널이 세가지고 전자파가 너무 강하게 나와서 거기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 다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약 사항이죠. 근데 문화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M2M과 오늘은 M2P, P2P에 있어서의 뭐 상업적인 측면, 제조 분야에서의 측면, 그 다음에 공공 부문, 그 다음에
서비스 사업자의 측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기술적인 요구사항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제약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해야 된다라고 해서 한번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오늘 배웠던 내용들 중에서 한번 볼게요. IoT의 연결 방식 중에서 최적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사용되는 연결 방식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아시겠죠? M2P 연결입니다. 머신 투 피플이, 그죠? 사람에게 피드백, 데이터를 전달해 주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사람이 결정을 내리고 명령을 내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적의 의사결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연결 방식은 M2P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 중에서 제약적인, 잠재적 제약사항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방금 전에 했었는데 예산. 중요하죠. 힘들죠. 그죠? 기존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도 해야 되겠고, 정책적인 측면도 있지만, 프로그래밍은 뭐죠? 예, 이거는 기술에 대한 요구사항이죠. 그죠? IoT를 갖다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요구사항입니다. 기술적인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네요. 자, IoT 원리와 활용 제6강에 대한 수업 내용을 이로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